갈대같이 흔들리는 내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은 분, 누굴 미워하지 않고 조금 더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 그래서 더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시청하시고 두 번 보세요. 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면 앞으로 명상을 하건 자기계발서를 읽건 좀 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유를 알고 내 걸로 만드는 것에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북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진짜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 하나를 품고 지내는 분. 회사나 학교, 가족관계, 어디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꼭 마음에 안 드는 얄미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냥 말하는 건데도 왜 이렇게 얄미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미운 사람 하나를 품고 있다고 해서 나한테 좋은 게 없잖아요. 그걸 아는데 주체가 잘 안 돼. 이런 분들은 시청해주세요. 두 번째는 남이 미운 게 아니라 내가 미운 사람이에요. 답답하고 용기도 없고 맨날 실수투성이야.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속상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시청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1번과 2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본 사람이에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진정시키라고 해서 명상도 해보고 자기계발서도 읽어보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본 거예요. 학원을 써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하면 좋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다는데 나한테는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다고 느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김주현 교수님이 장장 700페이지에 걸쳐서 책을 하나 쓰셨어요. 이분이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데 그 회복탄력성에서 좀 피상적으로 다뤘던 내용을 엄청 자세하게 뇌과학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의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감정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자기계발서를 읽고서 그것들이 내게 되지 않았는지, 명상을 해도 그냥 숨쉬기 운동으로 끝난 건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700페이지라 엄청 두꺼운데 심지어 글씨도 엄청 빼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은 영상으로 이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결론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이 긍정적인 자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주문을 몇 번씩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되려면 전전두엽이 활성화된 상태여야 되고,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려면 편도체가 안정된 상태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전전두엽은 의식과 생각을 담당해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는 맨날 전전두엽만 자극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라, 의식을 더 높은 수준으로 계속 깨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전부 다 전전두엽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계발서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긴 전제 조건이 편도체가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편도체가 안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책을 디립다 읽는다고 해서 긍정적인 자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편도체는 감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고, 크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뭘 하기가 무서워, 두려워, 우울해, 불안해, 이런 것들은 다 편도체가 미쳐 날뛰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해요. 그러면 이 편도체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데 대표적인 방법이 호흡이에요. 우리가 무슨 화나는 일 있으면 숨 크게 들이쉬고 10초만 쉬어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뇌과학적으로 이 편도체를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이어져야 긍정적인 자아로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둘 중 하나만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다 엮어서 어떻게 긍정적인 자아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 책의 내용을 한 번에 다 요약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먼저 뇌를 좀 이해해 볼게요. 우리의 뇌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편도체란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마 부분인데 이쪽을 전전두엽이라고 해요. 책에서는 정확하게 전전두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편의상 전전두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 뇌가 갑자기 빵 하고 탄생한 게 아니잖아요. 원시 시대부터 우리는 수렵 채집을 해왔고요. 이 수렵 채집 시대에서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근대화되고 현대 사회로 넘어옵니다. 이 과정을 굳이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 원시 시대의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략 500만 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1만 년 정도예요. 우리의 뇌는 500만 년에 걸쳐서 수렵 채집에 맞게 적응하고 진화를 해왔어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원시 시대에 내가 밥을 먹고 있었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런 쾅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면 이 원시 시대에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처음에 쾅, 이런 청각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걸 뇌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위험하다, 어떤 동물이, 어떤 누가 침입해서 내가 당장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도망가거나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전투할 준비를 해야겠죠. 근육이 바짝 긴장해야 돼요. 심장이 뛰고 근육이 긴장합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은 이 원시 시대의 위험과 같나요? 오히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무슨 일인지 판단하고 그 해석에 맞춰서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성을 담당하는 거는 아까 전전두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엽은 비활성화돼요. 우리 뇌가 이렇게 진화했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침착하라고 이야기한다고 침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전전두엽 기능이 거의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편도체가 미쳐 날뛰는 거를 진정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 이해했어요. 현대사회에서는 편도체의 활성화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체로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할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편도체 안정화를 어떻게 시켜야 되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편도체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전전두엽은 이미 마비 상태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 이성적인 얘기 이런 거 안 먹힙니다. 이미 우리의 뇌는 두려운 상태로 빠졌는데 이게 두렵지 않다라고 아무리 생각해봐야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애초에 편도체 활성화가 되지 않게 위험 단계를 끊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 없으면 편도체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위험 단계로 가려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을 다 예측하고 예상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모든 걸 예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끊을 수가 없어요. 자극? 이건 더더욱이 끊을 수 없죠. 수많은 나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자극들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편도체가 이미 활성화가 되었을 때 최대한 빠르게 안정시키는 겁니다. 얘를 빠르게 안정시켜서 전전두엽이 이성이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을 빠르게 벌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야,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을 진정시키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불규칙적으로 급하게 뛰었던 호흡을 최대한 안정시킵니다. 호흡을 안정시키면 근육도 안정화가 돼요. 긴장했던 근육을 조금 풀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 아직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지금 그렇게 생명에 위협받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 아니야. 라는 것들이 학습이 되면 심장도 점차 박동수가 줄어듭니다. 편도체가 점차 안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명상하러 가고 이러면 호흡하라 그러고 몸 이완하라 그러고 따뜻한 차 마시면서 편안하게 몸 풀어주고 그게 다 이 편도체를 안정시키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자, 이제 편도체 안정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면 전전두엽을 활성화하러 가보셔야 합니다. 이 전전두엽 활성화를 설명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나오는 개념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니까 집중력 다시 끌어올려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전두엽 활성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배경자아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눈에 안 보여요. 호흡을 하고 근육을 이완하고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기도 하고 내가 느낄 수 있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배경자아는 내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따라가 주세요. 일단 이 전전두엽이 뭐냐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얘는 의식, 생각의 중추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과 생각이 쌓이면 뭐라고 하죠? 이걸 자아라고 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의식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게 자아죠. 그리고 이런 거를 한 16가지로 구분해 놓은 게 요즘 나오는 MBTI예요. 여기 있는 자아와 배경자아, 이 자아라는 걸 설명하는 거라는 거 하나 체크해 두고 갈게요. 이때 여기 의식이란 것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잠재의식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지하고 있는 우리의 의식, 내가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의식적으로 무언가 만지고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은 빙산의 일부이고요. 대부분은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잠재의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여러 감각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가 이 잠재의식으로 가게 되고요. 이 잠재의식의 일부가 의식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나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본 게 바로 여기서 보여서 그냥 본 게 다 의식 수준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설명이 조금 어려워지는데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낸 영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인 라일리라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고요. 이 여자아이의 머릿속에 분노와 우울이와 까칠이와
행복이 여러 가지 자아가 살아서 숨쉬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친구와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친구와 게임하다 보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게임이 내 뜻대로 잘 안 돼서 살짝 분노가 스치기도 하고요. 계속 그럼 살짝 우울한 마음도 스쳐요. 아, 쟤는 왜 이렇게 못하냐 라고 까칠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친구와 게임을 즐기는 행복한 감정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지만 여기서 무시당한 분노와 우울하고 까칠했던 이 조그만 감정들은 잠재의식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영화 속에서는 이 행복이라는 아이가 최종 버튼을 탁 누르는 순간 아, 행복하구나 라고 느낀다고 설정을 하는데, 이렇게 행복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의식 수준으로 많이 밀어 올려졌다, 그래서 행복한 경험을 많이 했다, 그런 행복한 경험 자아가 많은 친구들은 대체로 행복한 자아, 긍정적인 자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나의 자아가 우울하거나 행복한 자아로 굳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긍정적인 자아로 바꿀 수 있을까? 그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배경자아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오면서 아, 이런 건 행복하고 이런 건 우울하고 이런 건 좀 짜증이 났네 라고 수없이 경험을 하면서 내 자의식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 배경자를 한번 봅시다. 우리의 뇌라는 공간이 있으면 사실 이 우울했던 경험, 행복했던 경험, 까칠했던 경험, 분노했던 경험, 이런 것들은 이 잠재의식과 의식 사이에 엄청나게 퍼져 있습니다. 무한한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는 별과 행성처럼 존재합니다. 우리가 거의 지구에서 살고 지구만은 의식하는 것처럼 자아들이 형성된 딱 요 행성 하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도 느끼고 이런 것도 느끼고 다양한 감정과 경험들을 해본 자아인데 그냥 이게 가장 크고 강해서 가장 빛나서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배경자아는 뭐냐? 여기 있는 전체 이 무한한 공간, 우주처럼 평안하고 조용하고 고요한 공간, 이걸 배경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경자아는 화내는 감정도 아니고 행복한 감정도 아니고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어떤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예요. 이 배경자아는 우리 인간이라면 모두가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진짜 절반 이상 이해한 겁니다. 자, 이게 배경자아라고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것들을 경험자아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중에 몇 개를 우리가 의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됐으면 다시 보고 오세요. 좀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어 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은 조금 더 배려하고 사랑이 넘치고 인자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다 긍정적인 거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려면 내가 이 안에 골몰에 있으면 이 자아가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배경자아를 인지한 상태에서 배경자아가 이 자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3인칭 시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애를 할 때도 남의 연애를 얘기 듣고 컨설팅은 굉장히 잘해주면서 정작 내 연애는 잘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가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고쳐야 된다는 거 아는데 1인칭으로 갖고 있으면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3인칭의 시점에서 얘를 바라봐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긍정적인 소통을 해야 이런 자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자아가 소극적인 자아다. 그래서 내가 뭘 매사 진행할 때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냥 한번 해보면 되는데 자꾸 디테일하게 이 현실적인 게 걱정이 돼가지고 뭘 못하는 사람이야. 미래에 있지도 않을 걱정을 조금 더 줄이고 행동하는 사람이 돼보고 싶어 라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자아가 만들어진 이유는 그동안에 실수를 했을 때 누군가한테 혼이 많이 났거나 실수를 했을 때 스스로 뭔가 억압을 하고 실수한 것 자체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아, 나는 실수하고 싶지 않아 라는 의식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전전두엽 활성화된 상태에서 배경자아를 만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때 실수는 용서해주자. 매번 열심히 하는데 매번 안 되는 것 같아서 속상했겠다. 지금까지 잘 안 됐던 거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더 도전해보자. 그리고 내가 도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나를 먼저 용서해줘야 되고요. 그동안에 실수하면서 힘들었던 거 공감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해주세요. 그랬던 과거를 수용하고요. 앞으로 개선할 수 있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거에 감사하고요. 그동안 나의 자아도 잘 살아왔다고 존중하는 태도. 이것들이 긍정적인 자아로 만들어 나가는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긍정적인 자아를 만든다고 해서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적극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소극적인 사람이지만 자신의 꼼꼼함에 대해서 존중하고
자기의 강점으로 인지할 수 있고요. 자기가 실수했을 때 실수를 빠르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실수해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수용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피드백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소극적이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된다. 마음 근력을 만든다고 이야기해요. 운동하면 근육이 길러지고 힘이 생기는 것처럼, 독서를 하면 지적인 근력이 길러지고 창의력, 상상력 이런 뇌에 힘이 생기는 것처럼, 명상을 하면 마음의 근력이 길러지고 마음이 단단해진다, 마음에 힘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우리나라에서는 이 명상이라는 게 종교적인 것과 약간 신비주의 이런 것과 결탁이 되다 보니까 사이비로 좀 비춰지기도 하고요. 이런 걸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명상이 좀 우리나라에선 거부감이 있기 마련인데, 뇌과학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명상의 효과가 입증이 되면서 해외에서는 이미 운동이나 독서처럼 꽤나 일상적인 훈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의식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다 보면 우리나라도 명상을 운동처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면, 책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전전두엽 활성화에서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 때 배경자아를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배경자아를 만드는 훈련 중에 하나가 격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경자아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배경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어있을 때는 비어있는지 모르다가 무언가가 있었는데 서서히 없어지는 거에 집중을 하면은 여기 빈 공간이 보이는 거죠. 대표적인 게 목탁 소리예요. 소리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집중하던 소리가 사라졌을 때 고요하고 빈 공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격관이고, 그게 바로 배경자아를 찾아가는 하나의 훈련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되게 재밌는 설명과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좀 깨지는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고, 제가 체험했던 명상 체험 같은 거에서 왜 시켰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헤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은 오늘 딱 요 4글자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킨다. 제가 이렇게 쉽게 정리를 했지만 사실상 이 팩이 700페이지잖아요. 이 내용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전문적인 뇌과학적 용어와 함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에 대한 오해도 나오고요. 그리고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 이런 현상들이 도대체 왜 나오는지 사례로 더 많이 풀어져 있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 들어가면 이렇게 QR코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QR코드로 찍어서 들어가면은 유튜브로 넘어가요. 김주환 교수님이 거기서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주시면서 영상 하는 것까지 도와주는 컨텐츠로 이루어져 있어서 책 한 권이 굉장히 알찹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래도 나 책 한 권 읽어보고 싶어, 내가 직접 읽고 내가 직접 하나하나 더 깊게 이해를 해서 진짜 나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책 읽으시는데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게 저의 독서 챌린지입니다. 그동안 읽고 싶었던 거 이 챌린지 덕분에 읽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 한 달 정도 기간 잡고 내가 내면 소통 하나는 완성해 보겠다 라고 해서 참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내면 소통 어떠셨나요? 저도 이런 컨셉으로 처음 진행해보는 거라 사실 떨리기도 하고 중간에 NG도 너무 많이 나고 이거 영상 어떻게 나올지 저도 감을 못 잡겠어요. 읽으면서 진짜 좋았고 남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좋았던 책이어서 한번 가져왔고요. 분들이 원하신다면 책을 대신 읽어드리는 컨텐츠를 계속 진행해볼까 해요. 그래서 읽기 어려웠던 벽돌책들 제가 읽고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려서 이 책으로 진입하기 좀 쉬운 그 징검다리 역할을 제가 좀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독서에 대한 유익한 정보, 삶에 도움이 되는 책 소개, 이런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